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오늘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분명 이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그널들이 너무나 많이 터졌다라고 보고요. 먼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선물 옵션 이제 그 만기 날이었잖아요. 근데 뭐 유튜브나 언론에서 뭐 "이거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풋옵션과 콜옵션 터질 것이고 뭐 지금 미결제 약정에 대한 부분들이 뭐 또 어디로 들어올 거고 뭐 대차장고 어떻고 공매도 어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오늘 평온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옵션 만기라고 해서 변동성이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라고 해서 변동성 많다? 대부분 다 변동성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 어떤 거든 간에 미 선물 시장과 미 시장을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근데 2차 전지에게 저는 분명 변곡점이 될 만한 자리가 나왔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보시면은 동시호가 오후 4시 반 동시호가에서 외인들이 1조를 담고 끝냈습니다. 야, 이게 1조를 왜 담았을까를 고민을 해 보면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어제 그 킨트를 좀 줬어. 사실 지금 보시면 지금 시장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다우존스가 상승했거든. 그러니까 중소형주 지수에 대한 다우존스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특정 섹터, 그러니까 AI 반도체 섹터들이 지수를 상승을 시켰던 게 아니라 이제는 특정 섹터가 아닌 어느 정도 수급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또 그런 좋은 흐름이 분명 다우존스에 대한 신고가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일단 먼저 뭐가 올라요? 일라일릴리. 일라일릴리나 바이오가 지금 겁나 세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런데 이런 수급의 재분배가 이제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2차 전지에게도.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랐거든요. 오늘 코스피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왔습니다. 이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시장의 모든 대장은 우리나라에서 시장의 모든 대장은 어디야? 삼성과 SK 하이닉스잖아. 이걸 이길 종목은 없잖아. 근데 이게 주춤하는데 시장이 올라간다? 이제부터 날개를 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여기에 대한 고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셧다운이 해제가 됐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셧다운 종료가 되었고, 이 종료되는 가운데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발표가 안 됐던 경제 지표들이 슬금슬금 하나씩 계속 발표가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또 상승이냐 하락이냐 추세를 또 바꿔 나갈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 플러스 AI 버블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AI 버블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단계에서는 절대 버블은 안 터져요, 여러분들. 그냥 진짜 터진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야, 역시 버블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진짜 믿는 그 가운데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버블이라고 막 사람들이 위기라고 할 때는 저는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아시겠죠? 그 흐름에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또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 최근에 리튬 관련해서 호재가 있었잖아요. 리튬 투자 뭐 1조 정도였나? 그 투자에 대한 호재도 있었고, 앞으로 리튬 가격의 상승이나 EV 차량 또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이제 AI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이 AI에 속해 있는 가운데 수급의 재분배가 일어나면 저는 분명 2차 전지로도 계속 수급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정확한 매도 타점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고 풀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뭐 이거 볼까요? 오늘 포스코 이제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외인들의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를 좀 볼 텐데, 여러분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연말까지 생길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를 먼저 볼게요. 홀딩스 차트를 보면은 저는 이 홀딩스에 대한 타점은 이제 뭐 걱정할 게 없다고 봐요. 우리가 원하는 그 흐름대로 갈 거고요. 지금 이런 장기적인 파동에서의 앞으로의 3파 고점 단기가 우리의 1차 매도 타점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장기적인 파동에서의 1차 매도 타점은 뭐 여러 가지 또 마이너한 파동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이 자리에서 나오는 상승에 대한
임펄스에 대한 고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홀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 자, 그럼 포스코 퓨처엠을 또 같이 보면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매도량을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장기적인 파동에서에 대한 3파 고점 단계가 중요할 건데, 이 3파 고점 단계가 과연 언제 터질 것인가? 그거는 이 마이너한 파동으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4파 조정 뒤에 5파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그거죠. 과연 이 4파 조정이 진짜 끝난 것일까?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자, 이거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려보자면, 일단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건, 만약 그런 경제 지표들이 말도 안 되게 나쁘게 나와서 이게 한 번의 더 그 패턴이 뭐다? 바로 쌍바닥을 지지하는 그런 리테스트, 바닥을 한 번 더 리테스트하는 하락이 떨어질 수 있다. 바닥을 확인하는, 이게 쌍바닥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살짝 하락하고 올라올지, 이거는 아직 모르는데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자고요. 그리고 저 지금 매수를 해도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애매한 타점에선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다 추가 매수,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던,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한번 떨어질 때 바닥 리테스트를 할 때 이 가격이 오지 않으면, 한 번 더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완벽한 매수 타점이 될 건데, 이거 안 오면 그냥 아쉬운 대로 그냥 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자고요. 아시겠죠?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타점이 아니면 절대 매수와 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할 거고요. 짧게 영상을 좀 찍어서라도 공유를 할 텐데, 사실 장중이고 이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매번 알고 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진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포스코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세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여러분들과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건데, 가끔씩 이 타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끔씩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한테 기프트콘 막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감사하지만 이걸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거 말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저한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저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 시도하고 코인도 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단일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어렵지가 않아, 사실. 그리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진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재무제표 공부하고 막 뉴스 기사 맹신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렇게 빚도 많이 져보고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론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왔던 거, 이게 저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실 판단하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좋은 그림들 같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 제가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잡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제가 만들어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